하늘이 무너져 내릴 듯한 천둥 소리가 들려온다. 천하를 호령하던 검제 강진우, 그의 마지막 순간은 너무나도 처참했다. 믿었던 형제들의 칼날이 그의 심장을 겨누었고 붉은 피가 대지를 적시며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억울하다. 내 모든 것을 바쳐 너희들을 도왔건만 고작 피급 하나 때문에 나를 배신해? 이월아는 뼛속 깊이 사부친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맹세코 너희 놈들의 목을 하나하나 베어주마. 검제의 절규가 끊어진과 동시에 세상은 암흑으로 뒤덮였다. 그의 영혼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했으나 갑자기 강렬한 황금빛이 어둠을 가르고 그의 의식을 감싸 안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느낌이지? 뜨겁다. 온몸이 불타는 것 같다. 분명 나는 죽었을 텐데 왜 고통이 느껴지는 거야? 아니, 이 냄새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곰팡이 냄새?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낡은 방을 비추고 있다. 찢어진 벽지와 바닥에 굴러다니는 깨진 그릇들. 그곳은 검제가 되기 전 가장 비참했던 시절의 기억이 서린 장소였다. 이 손, 굳은 살 하나 없이 매끈하고 가녀린 팔, 그리고 단전에는 내공이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아. 설마 이게 꿈이 아니라면 나는 정말로 과거로 돌아온 것인가? 15살, 그 지옥 같았던 때로. 바람이 불어와 낡은 문풍지를 흔든다. 마당에서는 누군가 거칠게 대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려온다. 평화로운 아침을 깨트리는 불청객의 등장. 운명의 수레바퀴는 다시 돌기 시작했다. 야, 강진우, 쥐새끼처럼 방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나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은 건 아니겠지? 상납금을 바치기로 한 날이잖아. 늦장 부리면 다리를 분질러 놓겠다고 했을 텐데. 저 목소리, 백천이다. 가문의 하인 주제에 나를 괴롭히고 모욕을 주었던 놈. 전생에서는 저놈 때문에 다리를 절게 되고 무공을 익히는데 10년이 늦어졌었지.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맴돈다. 예전 같았으면 공포에 떨며 숨었겠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과 다름없었다. 공포는 사라지고 살기만이 남았다. 좋아, 아주 좋아. 하늘이 내게 복수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백천, 네 놈이 내 첫 번째 재물이 될 것이다. 전생의 굴욕을 배로 갚아주마. 기다려라. 마당에 흙먼지가 인다. 백천과 그의 졸개들이 낄낄거리며 마당 한가운데를 점령하고 있다. 그들의 허리춤에 매달린 조잡한 목검들이 햇빛을 받아 번들거린다. 이 자식이 감히 대답도 안 해? 야, 가서 끌고 나와.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끌고 오란 말이야. 오늘 아주 반죽음을 만들어놔야 정신을 차리겠구만. 그때 낡은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끼익 하는 소리가 마당의 소음을 잠재운다. 그곳에는 초라한 행색이지만 기이할 정도로 차분한 분위기의 소년이 서 있었다. 아침부터 괴들이 지저대니 잠을 잘 수가 없군. 백천, 네 놈은 주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지저대는 미친 개가 되었느냐? 아니면 죽고 싶어 환장을 한 것이냐? 뭐라? 이 폐급 자식이 드디어 미쳤나 보구나. 감히 나한테 개라고? 야, 저놈 주둥이를 당장 찢어버려. 뭘 보고만 있어. 당장. 졸개 하나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앞으로 나선다. 그의 손에는 굵직한 몽둥이가 들려있다. 바람을 가르는 몽둥이 소리가 귓가를 때리며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굼뜨다. 너무 느려서 하품이 나올 지경이군. 전생에 나는 이런 공격조차 피하지 못해 맞고만 있었지. 하지만 지금의 내 눈에는 개미가 기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몽둥이가 머리통을 부술 듯이 내려치려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소년의 몸이 유령처럼 흐릿해지더니 순식간에 공격 궤적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힘만 세고 기술은 형편없구나. 빈틈이 나무 많아. 어디를 먼저 부러뜨려야 할지 고민될 정도야. 일단 그 더러운 손목부터 시작해볼까? 우두둑! 끔찍한 파열음이 마당에 울려 퍼진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는 그 어떤 비명보다 더 공포스럽게 들렸다. 졸개의 눈이 뒤집히며 입에서 거품이 일기 시작했다. 저게 뭐야?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우연이야. 그래, 우연일 거야. 저 병신 같은 놈이 무공을 할 줄 알 리가 없잖아. 다들 뭐해? 한꺼번에 덤벼. 한꺼번에 덤비라고? 좋은 생각이다. 하나씩 처리하기에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 너희들의 피로 내 녹슨 몸을 깨우는 제물로 삼아주마. 3명의 남자가 동시에 달려들었다. 주먹과 발길질이 난무하는 혼전. 그러나 흙먼지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튕겨나오는 것은 소년이 아닌 그들이었다. 이것이 너희가 믿던 힘이냐? 고작 이 정도 실력으로 남을 괴롭히고 다녔다니 웃기지도 않는군. 자, 이제 남은 건 너 하나뿐이다, 백천. 오지마.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형님이 누군지 아냐고. 나를 건드리면 우리 가문에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돈을 줄게. 제발 살려줘. 바닥에 흩어진 금화들이 햇빛에 반짝인다. 그러나 소년의 시선은 돈 따위에는 머물지 않았다. 차가운 살기가 백천의 목을 조여오는 듯 숨이 막혀온다. 돈? 네가 빼앗아간 내 어머니의 유품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다. 내 놈은 살려달라고 빌 자격조차 없어. 그 더러운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해주마. 그 순간 담장 너머에서 날카로운 파공성이 들려왔다. 누군가 비수를 던진 것이다. 소년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틀었고 비수는 뺨을 스치고 기둥에 박혔다. 호호, 쥐새끼가 한 마리 더 있었나? 기척을 숨기는 솜씨가 제법이군. 하지만 내 감각을 속이기에는 아직 100년은 이르다. 썩 나오지 못해. 지붕 위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뛰어내렸다. 백천의 형이자 지역 뒷골목을 지배하는 실력자 백호였다. 그의 등장은 상황을 더욱 긴박하게 만들었다.
형님 오셨군요. 저놈이 미쳤습니다. 갑자기 무공을 써서 우리 애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저놈 좀 죽여주세요. 제발요. 백호, 이놈도 기억난다. 전생에서 나를 노예처럼 부려먹었던 장본인이지. 잘 됐군. 형제가 쌍으로 지옥행 열차를 타게 생겼으니 말이야. 백호는 쓰러진 부하들을 힐끔 보더니 흥미롭단 듯 입꼬리를 올렸다. 살기등등한 기운이 두 사람 사이에서 팽팽하게 맞부딪혔다. 내 동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남의 집마당에서 행패를 부리지? 형이나 동생이나 예의라곤 밥 말아먹은 꼴이라니 가문의 수치로구나. 도발에 넘어간 백호가 거대한 돌을 뽑아들었다. 묵직한 철소리가 공기를 가른다. 단신한 동네 싸움이 아닌 목숨을 건 혈투가 시작되려는 찰나였다. 덤벼라. 내 놈의 그 둔해 보이는 칼이 내 옷자락이라도 스칠 수 있다면 내 목을 기꺼이 내어주지. 하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백호가 고함을 지르며 땅을 박차고 나갔다. 곰 같은 덩치에서 나오는 파괴력은 실로 엄청났다. 대지가 울리고 바람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힘만 믿고 설치는 꼴이라니. 무게중심이 너무 앞설려 있어. 하체도 부실하고 저런 공격은 눈 감고도 피한다. 자, 춤을 춰볼까? 거대한 도가 진우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쾅! 땅이 패이고 돌조각이 튀었다. 그러나 그곳에 진우는 없었다.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진 것이다. 여기다 멍청아, 등 뒤를 내주다니 무인의 기본도 안 되어 있군. 수업료는 비싸게 받을 테니 각오해라. 백호가 황급히 몸을 돌려 베었지만 진우는 나비처럼 가볍게 허공을 밟고 뛰어올랐다. 중력을 무시하는 듯한 몸놀림, 전생의 경공술, 답설무은이었다. 이제 내 차례다. 파천검식 제1식 낙화. 비록 나무검이지만 내 살점을 도려내기엔 충분하다. 목검이 강철도를 강타했다. 쨍강. 믿을 수 없게도 강철검이 두동강 나버렸다. 내공이 실린 목검은 쇠보다 강하다는 전설이 눈앞에서 펼쳐졌다. 말도 안 돼. 형님의 검이 부러지다니. 저거 나무검 맞아? 괴물이야. 저놈은 괴물이라고. 검은 마음으로 베는 것이다. 내 놈들의 마음이 썩었기에 검 또한 약할 수밖에. 자, 이제 그 더러운 육체에 구멍을 내주마. 백호는 부러진 검을 쥐고 뒷걸음질 쳤다. 공포가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압도적인 실력 차이. 이것은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무릎 꿇어라. 그리고 내 놈들이 지난 10년간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만행을 하나하나 고해라. 하나라도 빼먹으면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겠다. 그때 멀리서 광군의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소란을 듣고 경비대가 출동한 것이다. 복수를 완성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쯧, 광군이라니 귀찮게 되었군. 아직 내 몸이 완전하지 않아 광군과 척을 지는 건 위험해. 오늘은 이만 물러가주지. 하지만 빈손으로 갈 순 없지. 백호, 네 허리춤에 있는 그 영약 내놓고 가라. 목숨값이 싸다고 생각하고 감사히 여기도록. 백호는 살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영약을 던졌다. 진우는 그것을 낚아채고는 순식간에 담을 넘어 사라졌다.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살았다. 형님 괜찮으세요? 저놈 정체가 뭐죠? 귀신이 쓰인 게 분명해요. 굿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을 뒷산 깊은 동굴 안 진우는 훔쳐온 영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라면 단전을 복구하고 기초를 다지기에 충분했다. 하급 영약이지만 지금의 내 몸에는 과분할 정도지. 이것을 흡수하면 천마신공의 일성을 뚫을 수 있을 것이다. 복수의 서막이 오른다. 영양의 기운이 뱃속에서 푸져나갔다. 혈관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에너지, 막혀있던 기혈들이 뚫리며 뼈와 근육이 재조립되는 고통이 따랐다. 젠장, 생각보다 불순물이 많잖아. 싸구려 영약이라 어쩔 수 없나. 하지만 내 의지로 정지한다. 꿇어라, 이 미천한 기운들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진우의 몸 주변으로 푸른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탁한 기운은 배출되고 순수한 내공만이 단전에 쌓였다. 성공이다. 비록 전성기의 10,000분의 1도 안 되지만 이 정도면 동나왈패 정도는 손가락 하나로 제압할 수 있어. 몸이 한결 가볍구나. 그는 주먹을 쥐어보았다. 공기가 터지는 소리가 났다. 15세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파워.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약해 빠진 소년이 아니었다. 자, 이제 몸도 풀었으니 본격적으로 움직여볼까? 우선 가문의 창고에 있는 내 검부터 찾아야겠어. 그 녀석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밤이 깊었다. 강씨 가문의 저택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와도 같았다. 그림자 속에 숨어든 침입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비가 어수라군. 전생이나 지금이나 발전이 없어. 이러니 망했지. 창고는 저쪽인가? 익숙한 기운이 느껴져. 창고 앞에는 거대한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열쇠 없이는 절대 열 수 없는 특수합금 자물쇠였다. 이런 조잡한 술식으로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내공을 조금만 불어넣으면 구조가 붕괴되지. 열려라, 참깨. 창고문이 열리고 쾌쾌한 먼지 냄새와 함께 수많은 무기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중 가장 구석, 낡은 천에 쌓여있는 검이 진동하고 있었다. 찾았다. 나의 반쪽 흑월검. 너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비록 지금은 봉인되어 녹슬었지만 내가 다시 너를 전설로 만들어주마. 검을 잡는 순간 검은 기운이 진우의 팔을 타고 올랐다. 검이 주인을 알아보고 환희의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완벽한 동조였다. 좋아, 이제 무기도 갖춰줬으니 나갈 시간이다. 불청객들이 또 왔나 보군. 인기척이 요란해. 창고 밖은 이미 수십 명의 경비병들로 포위되어 있었다. 행풀불이 밤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고 활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밤손님을 이렇게 성대하게 맞아주다니 예의가 바르군. 하지만 너희들의 그 장난감 활로 나를 맞출 수 있을까? 시험해보자고. 팔사, 명령과 함께 수십 발의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다. 피할 곳 없는 화살의 비. 그러나 진우는 검을 들어 올렸다. 검막! 흑월검의 검기가 회전하며 절대 방어막을 형성한다. 튕겨나가라 이 조물의 기들아. 화살들이 검은 폭풍에 휘말려 산산조각났다. 경비병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인간의 무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악마의 춤이었다. 이제 내 공격 차례다. 일격필살, 월광참, 달빛처럼 차갑고 빠르게 너희들의 무기를 베어버리겠다. 단 한 번의 휘두름, 앞줄에 있던 병사들의 창과 칼이 모두 절단되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그들의 전의는 완전히 상실되었다. 목숨은 살려주마. 대신 전해라. 강진우가 돌아왔다고. 내 것을 탐낸 자들은 목을 씻고 기다리라고 말이다. 알겠나? 진우는 유유히 병사들 사이를 걸어 빠져나갔다. 아무도 그를 막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날 밤 가문은 발칵 뒤집혔다. 첫 단추는 잘 끼워졌어. 무기도 되찾았고 내공도 어느 정도 회복했다. 이제 다음 목표는 천년설삼이 있는 북쪽 설산이다. 하지만 그의 앞길을 막는 자들이 있었으니 배신자들의 사주를 받은 암살 길드 검은 뱀. 그들이 진우의 냄새를 맡고 추격을 시작했다. 살기가 느껴진다. 이번엔 좀 더 전문적인 놈들인가? 재미있군. 내 검에 피를 묻힐 기회를 제발로 찾아오다니. 숲속의 나무 그림자가 일그러지더니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튀어나왔다. 소리 없는 죽음의 무도, 그들의 칼날은 맹독이 발려 있었다. 독이라 비겁한 수법만 골라서 쓰는군. 하지만 독 따위는 내 만독불침의 육체엔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독이 약이 될 뿐이지. 진우의 검이 춤을 추자 숲은 피로 물들었다. 암살자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인 줄 알았으나 실상은 사냥갑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너희들의 주인에게 가서 전해라. 숨바꼭질은 끝났다고. 내가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심장을 도려낼 것이라고 말이다. 마지막 생존자는 공포에 질려 도망쳤다. 숲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진우는 피 묻은 검을 털어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기다려라. 선계의 위선자들아. 이 밑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가 너희들의 그 고고한 탑을 무너뜨려 주겠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예언이다. 15세의 몸으로 다시 시작하는 전설. 검제 강진우의 복수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온 세상이 그의 발 아래 엎드릴 날이 머지않았다. 내 검은 멈추지 않는다. 신이 막으면 신을 베고 악마가 막으면 악마를 벨 것이다. 나는 천하 제일 검제니까. 아마 설산의 괴수와 전설의 비급, 진우의 모험은 계속된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전설의 행보를 함께하라.